시민참여단 여러분, 지금부터 2차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실 박혜선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쉬는 시간은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오전에 토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뭐 달인 수준이 되신 것 같아요. 그 발제나 토론하는 분들도 거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시고, 시민참여단들께서 굉장히 토론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논의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의 주제는요, 주제를 잘 아셔야 돼요. 소각시설이 만들어지려면 소각시설은 안전해야 되잖아요. 안전해야 되는데 사람한테도 안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환경에도 피해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 수용성에 관한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수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논의였다면, 이번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미칠 영향이나 자연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최소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및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이 논의는 두 분의 발제와 세 분의 토의를 시작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김성길 사무국장님하고 이동진 박사님께서 각각 10분 동안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흘러오기 전에 빨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겨우시죠? 매주 보니까 그래도 귀엽게 봐주십시오. 그 효청 환경유해물질과 환경건강의 실과 방안이라고 지정했고요. 보통 후각장 하면은 나오는 게 이제 옛날에 다이옥신 얘기 많이 했는데 다이옥신 얘기가 좀 들어갔어요. 조금 들어가고 요즘 미세먼지, 그다음에 뭐 다원 방향성 탄화수소라고 바람 benzofuran 계통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그래서 그다음에 공기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다원 방향성 탄화수소로 인한 생식계 이상, 그러니까 뭐 공기라든지 난임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2012년 충북연구원에서 만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는 최소 방안은 뒤에 쫙 나올 목차를 미리 적었습니다. 일단은 뭐 소각량 취소와 환경오염 방지 시설 강화, 그 다음에 소각장 불등 높이를 갖다 최적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폐기물수출 거치는 환경 피해 최소와 건강오염 실시, 의정시에 환경보건 조례를 만들자라는 제안까지로 하겠습니다. 소각량 최소화하겠습니다. 제가 글씨 색깔이 잘못 만들어놨나봐요.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요. 잘 보일 줄 알았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의정부시는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출 허용량 이하로 10분의 1 정도 수준에 배출하고 있는데요. 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배출량 허용량 기준으로 나온다고 칠 때 우리는 지금 소각장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배출 허용량 이하로 나와서 건강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건데, 자, 쓰레기 1톤을 태울 때 5,600리터, 5,000제곱미터의 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톤당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1톤당 미세먼지는 50만 마이크로그램, 0.5g입니다.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는 17만 5천 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1톤당입니다. 이거. 그래서 대충 환산을 해드리면, 쓰레기 하루에 200톤 태우면요, 그 미세먼지가 10g 나옵니다. 너무 작은 양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한 번에 불렸을 땐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량을 최소화해서 나오는 가스 자체를 줄여야 하고요. 그 다이옥신 연구를 했던 선행 논문들 보더라도 다이옥신에 대한 그 배출 허용 기준은 조금이지만 그것이 얼만큼 태우냐면 태우는 쓰레기 양이 얼만큼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선행 연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량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강조하는 게 첫 번째 건강 유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의정부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배출오염 기준에 거의 10분의 1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 공장 불뚝에 병실사 불뚝에서 하얀 연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난리가 납니다. 저거 뭐야? 그러면 전화 막 걸면 수증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정부시는 진짜 수증기도 거의 안 나옵니다. 나는 소각장에 비해서 수증기도 거의 안 나오는 방식이지만 저 수증기 가지고 그 심기 경우가 갈까요? 시민들의 마법시설 정도의 그 정도의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수증기에 아무것도 안 든 게 아니라 수증기에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산화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조국까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더 완벽한 시설을 했으면 한다.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예. 다음에 충분한 굴뚝 높이 연결고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민간 투자 당시에 굴뚝 높이를 59m를 제한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온 배경이 자율적으로 산꼭대기고 산꼭대기 59m를 짓고 그다음에 가스가 나오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압력이 뭐 30몇 m 올라가서 효과는 150m 효과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왕 하는 거 의정부시는 전부 다 분지입니다. 분지이기 때문에 저 미세먼지가 의정부 환경 5km에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은 딴 시대에 넘긴 것 같긴 하지만 확산되면 될수록 농도가 높아집니다. 건강 피해가 줄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암동 소각장 굴뚝고를 제가 방문을 하게 했는데 150m라고 합니다. 최소한 그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분이 발표하실 때 예전에 소각장 공론장에 발표하실 내용인데 장암동은 바람길이기 때문에 확산의 속도가 빠르다. 자율동은 그것보다 바람이 덜 분다.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산이 있지만 높이를 장암동과 같이 150m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뚝을 올리는 건 의정부 시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0m랑 150m에서 확산되는 범위 다르고 확산이 넓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그 근처에 쌓일 우려가 작아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도 높이를 충분히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에서 환경 피해를 취소하는데 자율동 주민분들이 그 얘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하는데 여름이면 파리가 같이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니다가 차가 싹 들어오고 나면 그 파리가 집으로 와요. 자율동에 지금 시에서 해주는 게 한 달에 폐기물 2통씩 하지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지금 자율동에 폐기물 2통씩 나눠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3통 들었나요? 아닌가? 이제 안 하나요? 작년에 그 얘기 들었었는데? 제가 발음이 새나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출장 갔다가 좀 늦게 왔더니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자율동에 저 F킬러 그거 몇 개씩 배당을 받습니다. 그건 맞아요. 워낙 파리 고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에서 나눠주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보시면 이런 상황인데도 요 차는 물론 음식 쓰는 쓰레기 차는 아닙니다. 재활용 식품을 차인데요. 뚜껑 열려 있습니다. 뚜껑 달린 이유는 뚜껑 닫고 들어가는 건데 뚜껑 열고 들어오죠. 이런 것들 주민들에게 가뜩이나 차 많이 다녀서 불안한데 차에서 냄새까지 나고 폐기물이 대중에서 가면 당연히 악취의 원인이 되고요.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건강 영양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주민 건강 영양을 오늘 본론은 아마 이걸 겁니다. 7기 미만이라도 그 호흡기에 자극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에게는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보건소와 연계해서 돈 많이 든다고 전치나 얘기할 때 한 명당 150만 원 얘기해서 얼마 든다고 얘기했는데 보건소에도 의료진이 있으니까 간단한 문진을 통해서 안 좋은 분이 있으면 병원을 옮기고 병원에서 안 좋으면 진짜 병이 있나 없나 그리고 그 병이 후각장애 인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체질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좀 기존에 있는 거 그리고 보건소가 마침 후각장 1.8km 거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서 송산 행정복지센터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뭐 매달은 아니라도 뭐 분기별 한 번씩이라도 해당 주민들, 환경 2km 주민들 이런 거 조사 좀 하고 실제로 해서 건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오염 소송 지원 제도를 다시 홍보해야 되는 게 실제로 환경 시설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면 국가에서 이것을 소송을 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홍보를 물론 시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홍보를 하고 해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정부시에 환경보건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건 조례는요 전국에 17군데 있습니다. 16군데는요 광역입니다. 경기도, 그다음에 뭐 세종시, 부산광역시, 서울시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보시면 경기도 환경보건조례 있는데 딱 4조나 끝입니다. 딸랑인데 거의 쓸모는 없죠.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수원시 뒤에 보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지금 25조짜리니까 전국 광역 지방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수원시만 환경보건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만들고 21년도에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는 총 25개 조, 지금 현재 26개 조입니다. 개정해서 26개 조에 만들었고요. 보시면은 내용이 1조 3조는 조례했죠. 네, 1분 남았습니다.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자가 어떻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9조 12조가 본론이죠. 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건강피해 역학조사, 교사교육 조치 등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다고 있는데 의정부는 하여야 한다고 봐서 좀 이렇게 해서 시민의 건강을 조례 측면에서 해서 그 건강한 시민을 위한 의정부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건설기술연구원의 이동진 박사라고 합니다. 네, 좀 일단 저는 건강 및 환경 최소화 방안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 그런 소각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의정부에 소각장이 건설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조금 시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소각장 건설에 따른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서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각 지자체나 그 각 지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먹고 자고 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은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폐기물은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소각장은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시민들한테는 지금 직접적인 지역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피 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포구에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반대에 비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21년도에 시민들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반대하는 이유로 지금 주제가 되는 건강상의 피해 그리고 환경오염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시민들이 지금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 소각장에 그런 건강 발생되고 있는 그 대기오염 물질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소각장에서 가장 큰 오염 물질은 대기오염 물질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까 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먼지와 질소 산화물이 되겠고요. 또 그 외에도 뭐 황산화물이랄지 특히 이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시민들이 알고 있는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큰 오염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알고 계시는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그 소각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오염 물질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몸체에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 그런 물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암 물질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건강적인 영향으로 지금 면역력 감소랄지 기형아 출산, 자연유산, 암들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소각할 때 850도
이상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되는 걸로 현재 연구에서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가적으로 그런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해서 배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상 물질하고 입자상 물질 그리고 잔류성 오염 유기오염 물질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서 각각에 대해서 배출 오염 기준을 그 시민들의 안전이나 그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그 소각장에는 이러한 그 오염 물질을 그 제거하기 위해서 그 처리 설비를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그 소각장이 이제 그 자율동으로 건설이 된다면 크게 이제 대기오염 방지 시설하고 유해가스 제거 설비를 설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 시설들은 이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데요. 지금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로는 제거 효율 99%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지금 개발되어 있다. 이 정도만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향후에 이제 실제 조성이 된다면 이런 기술들이 이제 계획이나 설계 단계에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장암동에 지금 운영 중인 그 소각장의 배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배출 기준에 있어서는 기준치 이하로 최근 7년간 계속 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의정부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데 지금 평균치의 10% 미만으로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소각장 같은 경우는 노화가 되어서 지금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신설하게 될 경우에는 또 지금 최근 기술들이 접목되면 이보다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문가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자율동에 들어설 경우에 대기오염 물질의 확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 모델링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모델링 기법인데요. 그 모델링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대기 확산 모델링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측 결과에서는 지금 주요 나오는 8가지의 대기 오염 물질에서 다 그 기준치 이하로 확산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그 사업장에 말씀하셨지만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조금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물질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그 자율동에 들어서게 되면 그 김 사업장에 말씀하셨지만 굴뚝의 높이를 좀 높이고 좀 더 할 경우에는 어떤 대기질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더군다나 자율동 같은 경우는 산지의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 대기 확산이 되게 용이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향후에 그 소각장에 들었을 때 건강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시민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과연 조금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표지판에서 단순히 그냥 현재 그 온도를 공개하는데 그 웹을 개발한 들이 ICT 기법을 좀 적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시민 모니터링단을 이제 향후에 운영을 해서 실제 소각장에서 운영되는 상황들을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앞서 내용과 좀 중복됐는데요. 그 완벽한 시설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실태에 대해서 좀 면밀히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좀 오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 사무국장이 말씀하셨지만 주민 건강 모니터링을 좀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단순히 그냥 수치적으로 보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걸 짜고치는 수치 않냐 이런 식의 좀 시민들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민 건강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 이제 그 몸 내에 과연 오염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측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환경에 대한 영향, 즉 대기질에 대한 조사 모니터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인근 주민들의 그 혈중 그 다이옥신이랄지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그
특히 중dur속 같은 것, 인체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 이제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건강 영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크게 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민 건강 모니터링을 좀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방안에서 있어서는 이제 앞서 그 임봉 교수님께서 발표하셨겠지만 발표한 내용이지만 좀 중복이 되지만 일단 지화를 해서 어떤 건강적으로나 이제 심리적으로 좀 그런 위해 시설이 아니라는 좀 성호 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그 안에 이제 그 모든 이제 환경 시설들을 좀 밀집화해서 좀 종합 타원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좀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좀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지하화 할 경우에 이제 지상부에 이제 시민들한테 좀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간 계획을 할 때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좀 적극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탈박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이 조성되고 있는 그 소각장 우리나라 사는데요. 이건 하남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아산시, 그다음에 평택시 같은 경우인데 이제 앞서 전문가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다 현재는 지하화해서 그 위에는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준비 부탁합니다. 말로도 하시는 분들이 써서 붙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아까 전문가 이거는 기술보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적었거든요. 왜냐면 아까 앞에 발제하신 분들 중에 다 나왔거든요. 네. 시민 모니터라는 게 만들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시민들 건강 리포트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쁘는 안전장치를 기준치보다 네, 이어서 토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진득한 부회장님, 그 다음에 박경화 국장님, 의정부 시 순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진득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정부 시민 토론장은 의정부 시장님이 제안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 시민들 60명이 의견을 모아서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 결과를 따라서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시민들이 토론장에서 의견을 합의한 도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설계에서부터 관리 운영까지 해야 될 거냐, 이것이 앞으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첫째, 가칭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공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선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관이 주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 토론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면서 감시자입니다. 그래서 자일동 주민 지원 협의회를 조기에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게 되면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아까도 그 지상화냐 지하화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님비 시설은 거의 지금 대부분이 지하화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 시설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자일동 자원해수 시설도 지하화로 진행하면서 지금 자일동에서 제일 문제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7년도에는 만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하화로 미리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시민 토론장이 이것이 아주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십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랄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시민 토론장에서 이루어진 일 이런 것을 지방지 특히 중앙지 같은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거듭나는 생활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박경미 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경아 인사드립니다. 네, 소각장이 유해시설 또는 뭐 혐오시설이라고 저희가 일반화하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각장이 들어오는 곳에 재산적 가치 하락 이것도 큰 문제지만 사실 거기에 저희가 거주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미치는 우리의 건강이 사실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아까도 이제 각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소각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유해 물질 그 중에 아까 발암물질로 뭐 분류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시작이 저희에게 걱정부터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렇게 걱정이 최대한 불식되기 위해서 초반부터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물론 유해 물질 뭐 기준치라든지 배출 시간도 따로 있고 뭐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투명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이미 이제 각자가 개인 건강의 정도도 다르시고 사실 노출에 대한 시간도 다 다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가정이라는 것은 잠시 우리 일상에서 한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전반에 이제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아마 주민들은 더욱더 건강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좀 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말하면 우리 건강에 대한 문제가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각장의 설계 시부터 좀 더 고민이 좀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 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설이 되고 난 후에는 여러 가지 뭐 호흡기를 기본으로 해서 건강 검진, 특히나 이제 우리 인근 주민분들의 건강, 정기적인 건강, 또 단순히 이거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좀 진정성이 이렇게 담보된 이제 관리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계점이 좀 남지 않은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당연히 이제 쓰레기 배출이 이제 최소화가 저희가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은 또 이런 현대사에서 또 필요하기라고 일컬어지는 소각장이 우선으로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의 건강을 위한 이제 진정성이 있는 관리 운영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소각장. 네, 그게 바로 시작이 저는 이 공론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작이자 또 다른 이제 마지막까지의 전제가 되는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천억 단위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소각장에 무조건 어떤 일방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장소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의정부 씨 소속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환경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영미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소각시설이 들어오면 뭐 환경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각이 대기와 관련된 부분이 많고 그 우려하는 부분이 많으셔서 대기 환경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에 담아봤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관련 법에서는 법과 제도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그렇게 이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설치 단계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이 있고 이제 설치가 된 이후에는 사후 조사 단계에 사후 환경 영향 조사 또 환경상 영향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용어가 좀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좀 혼동이 됐을 텐데 그 단계마다 조사해야 되고 평가해야 될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 운영 중에 적용되는 제도로는 그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그런 오염물질을 농도, 유량, 온도 이런 것들을 측정값을 가지고 굴뚝에 이제 기기를 장착해서 거기서 자동으로 측정된 장치를 통해서 환경공단에서 원격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또 전광판을 통해서 표출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93쪽, 94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경상 영향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조사 결과 최근 거 2020년 거의 현황이 93, 94 페이지에 나와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MS 대기질 측정 결과도 같이 이제 94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적 기준치 이내로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환경 영향 평가가 그 사업 시행 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이제 계획이 얼마나 적정하냐, 입지가 얼마나 타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는 조사고요.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는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미리 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 환경 영향을 얼마나 더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그 방향을 조사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환경부에 다시 이제 올려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요즘 기후 변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환경 영향 평가 내용에 기후 변화 영향 평가 제도라는 것이 올 9월부터 신설이 된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 이제 제도는 시행됐었는데 기후변화 영향 평가가 폐기물 처리시설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이 시설이 올해 9월부터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 확대 적용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와 또 온실가스 내용도 감축 방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내용이 같이 수록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이동진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시민 참여를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관련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자원회수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감시원 제도를 운영해서 폐기물 반입 검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소각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온실가스 부분, 폐기물 소각 부분을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전에도 저희가 이제 저희 계속 뒤에서 이렇게 계속 들었을 때 기후 변화와 연관돼서 이 소각시설의 용량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질의하신 분이 계셔서 이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면 30초. 네, 저희가 올 1월에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관리 대상원 온실가스 배출량이 수송이 제일 많고요. 폐기물은 3.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소각이 얼마나 많이 이제 온실가스 문제를 반영하는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2030년까지 40%로 목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각 부문별로 아까 말씀드린 수송, 건물, 폐기물 요 부분의 부문별로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발제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딱 11시 50분인데요. 지금까지는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지금 맞춰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12시 전까지 1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방식은 같습니다.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요. 또 A4지를 활용해 주십시오. 점심시간 말씀을 하시니까는 빨리 끝내라는 뜻인지 질문을 안 하시네요. 질문이 여기 있으시네요. 여기 우리 조 선생님 아까 하셨으니까 동시에 들었으니까 이분 도시에서 조례 제품이 있다고 딴시 수급자의 분이 없다 그랬는데 비추지자체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조례 제품이 어떤 일들을 하는 거고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한 주민협의체가 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주민이 참여하는 거는 주민 전체가 다 참여하는 건지 또 시나 이런 데서는 참여 안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수원시 사례 관련해서는 김성길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민지원협의회에 지금 현재 해축법상에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진득한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것과는 주민지원협의회하고는 별도로 이 소각장 건설 및 운영 과정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진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환경보건 조례가 각 시도에 만들어지니까 광역에 만들어진 배경은 원래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다가 지방 업무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 시도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환경보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사실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안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9년에 삼성전자에서 대규모로 폐수가 한번 붙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환경보건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시민들이 그리고 수원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래서 당시 시의원들하고 함께해서 수원시의 시민들을 건강을 지킬 보건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었고요. 오히려 경기도 조례보다 수원시 조례가 훨씬 잘 되어 있고요. 보면은 9조에서 12조가 시민환경에 대한 기초, 보건조사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 피해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까지 조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국 시군에서는 여기에 칠수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을 했는데, 주민지원협의체 관련해서 법안 얘기하기 전에 현재 해축법에는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갖다가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면 영향권 주변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건 2km짜리를 하나 본 것 같고 8km짜리 하나 본 것 같아요. 안경으로인데 8km는 의정부시는 전체가 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넓혀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투명하지 않나 해서 좀 해축법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시 관련된 그 환경 조례는 그 단톡방에다가 나중에 올려주세요. 우리 그 참여단 있는. 네, 조례는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지원 협의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고 준 선생님. 네. 의정부시 점에서 주민지원협의체는 현재 우리 홍원 일동에 그쪽 한 800m 정도에 사시는 분들이 사용되고요. 현재는 약 한 4,50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체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여 안 하고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하고 싶으신 분들을 의회에다가 보내면은 의회에서 선정해서 저희 시한테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는 그에 관여 안 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이제 협의한 내용을 시에다 다시 얘기해주면 그 제안 같은 거를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주민지원 협의회 관련해서는 관여하는 분들이 사실상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여간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말씀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주민지원 협의체라는 것은 자발적이라 이것이 자발적 해가지고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떠한 일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제정하자는 이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필요한 사항, 구성, 조직 이런 것을 전부 담아가지고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에서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민들이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하되 다만 이것을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조례가 근거 법령이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맞아, 조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축법상의 주민지원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특히 이제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두 아이가 있는데 여기 자일동 바로 산자락 아래 밑에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지금 1차, 2차, 3차에 이어서 저희 아이 둘 지금 데리고 오고 여기 옆방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가장 큰 희생을 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피해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기 너무 죄송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근 주민은 물론이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좀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생태보호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바로 옆에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립수목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이제 국립수목원이 있고 좀 더 말씀드리면 뭐 큰악새라든가 뭐 장수풍뎅이라든가 천연기념물 20종이 서식하고 있고 그 숲이 형성이 되는데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 사인청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그 바로 옆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른다는 좀 강구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을 좀. 예, 강릉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계절 대기질비 생물상 조사를 연구했습니다. 해가지고 환경부의 그 승인 받은 사항이고 그 내용은 이제 강릉숲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도 이제 미미하지만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그 기술을 적용해서 더 그 강릉숲을 더 도왔을 때 더 기울이겠습니다. 아직 시간 2분 남았으니까요. 간단하게 핵심만.
속에서 생략하고요. 소개는 여기 장암동 소각장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유심히 관찰했는데 굴뚝 연기가 수락산 쪽으로 주로 많이 이렇게 날아가서 수락산이 의정부에서 가장 녹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산도 높고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피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자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편서풍 영향으로 초석고개 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상승 기류가 제가 거기서 농사를 7년째 짓고 있는데 엄청나게 바람들이 올라와요. 불어올라와요. 거기. 예, 그리고 거기가 다녀오서 아시겠지만 양쪽 산 골짜기예요. 예, 그쪽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조금 구체적인 기술적인 측면의 질문인데요. 누가 요거 관련해서 조사한 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이번 전략유형 평가가 1년 동안 기상 측정을 했고요. 상층 기상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원래 환경영향 평가 때 해야 되는 칼퍼프 모델이라는 환경부에서 지금 우리나라 실정과 3차원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 지형에 잘 맞는 모델로 그렇게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전략영향평가를 1년, 거의 2년, 3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그 기상 측정과 상층 기상 자일동에서 직접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상까지도 다 모델링이 요건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2, 3년 뒤에 또 환경영향평가를 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저감 대책이라든지 굴뚝 높이라든지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굴뚝 높이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때 다 모든 것들을 정하고 통합허가라든지 환경부 승인 받아서 실용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12시가 넘은 관계로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 및 환경 영향 최소화와 관련된 조별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습이 이쁜데 우리가 지금 10분이나 지금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 및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15분 동안 진행시켜 주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네, 발표 시간을 갖겠는데요. 저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쪽 라인에 있는 분들이 안 하고 이쪽 라인에 있는 분들이 하셨어요. 7조 했었고 5조 했었고 3조 했었죠. 1조는 발표 안 했었죠. 제 기억으로 안 했어요. 안 했어. 첫날만 기억력도 좋아. 자, 그러면은 네? 이쪽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쪽한테 기회를 좀 줘볼까요? 네.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좋아요? 실제 또 하고 싶다고요? 조금 참으세요. 잠깐만. 자, 이쪽에 8조, 6조, 4조, 2조 가운데 일단 2개 팀만 뽑을게요. 우리 한번 해보겠다. 손 드세요. 1조! 6조하고 4조하고 8조는 뭐 하시는 거예요. 6조하고 8조하고 자, 그 다음에 남은 잡조 가운데 안 해, 우리. 안 해. 1조 하실래요? 그러면 1조하고 7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발표 시간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3분 이내로. 3분 이내로. 자, 우리 민우식 선생이 발표를 한다는데 3분 이내로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박수! 저희 육조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아주 훌륭한 제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맞죠, 육조님? 네!
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건강 및 환경 최소화 방안에서는 저희는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두 가지로 일치가 많이 이렇게 쏠렸어요. 그 소각장 굴뚝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그 다이옥신 그 배출 및 그 유해 물질들을 그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이 이제 거의 집중이 됐어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 시설을 지하화 해가지고 위에 그 아까 그 시의 그 사용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친환경, 친시민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됐고, 두 번째 안으로는 그 지역 주민 참여로 투명한 운영인데 여기서는 이제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 그 모니터링단 해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었고, 지역 주민 협의체를 통해서 그 진짜 투명한 경영으로 하이클리어 깨끗하게 시와 지역 주민들 상호 신뢰가 진짜 갈 수 있도록 그 지금 현재 그 자일동에 그 반대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약속을 해놓고 지켜지는 부분들이 진짜 없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현재로서 무너진 상태예요. 네, 시와 그 주민 간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는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상 6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6조가 뭐 하면서 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자, 약간 부담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사조! 자, 사조도 박수로. 자, 사조입니다. 저희 사조의 건강 및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건요. 첫 번째로 지하, 그 다음에 굴뚝 높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품 이제 관련해서 생활 폐기물 줄이기, 그 다음 이제 주민 건강 영양 조사, 뭐 호흡기 등등 해서 저희가 좀 구체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또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 주민 불안 해소, 신뢰 회복을 위해 저희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조금 더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무리 환경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보여주셨던 사진이나 그림처럼 아무리 환경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나면 또 주민 편익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을 하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악취 개선이나 대기질 정보 또 저희에게 또 신뢰 있게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조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7조하고 1조 마지막으로 자, 7조 말씀 우리 조선 얼렁얼렁 나가가지고 씩씩하게 발표하고 그래 아니 정해수장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원일동 주민 최경숙입니다. 저는 영양지역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영양지역 앞에 제일 굴뚝이 제일 우리 우성 3차 아파트에 제일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앞에 수납산과 도봉산이 있는데 그 나무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저도 그 전기를 받아서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환경 앱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듯이 핸드폰에서 매일 자고 있나면은 딱 보면 환경 오염이 수치가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걸 볼 수 있게 그거를 모바일
꼭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일회용품 줄이고 각 소량의 이제 감시원을 투입을 해서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는 타 지역과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 나왔는데 그 타 지역은 이 정도 나왔으니 우리가 좀 더 재활용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경각심을 갖게끔 타 지역과 분석을 좀 하는 그런 발언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 환경오염 최소화 가능한 최신식 기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하로 해서. 그래서 지상보다 지하가 훨씬 좋은 지상 낙원을 좀 만들면은 진짜 너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수박장을 지화해서 지상낙원을 만들자고. 네, 좋습니다. 자, 1조 발표를 역시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현동의 김선희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요. 투표한 순서대로 1위는 폐축법 상관없이 자일동 주민 전체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일동 주민이 100가구예요. 그래서 폐축법에 거리 제한 없이 자일동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다 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가 가장 많은 투표가 나왔고요. 자일동 주민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유료로 하는 것을 전액 무료로 해서 건강에 대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가 2위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니까 환경수송 차량이 오염 배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그래서 뭐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오염수가 떨어지는지 뚜껑을 열고 다니는지 일정한 곳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뭐 CCTV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3위로 해서 저희는 세 가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뚝 떨어지는 내용으로 만들었네요. 실제로 뭐 지금 법에 300m로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한 300m에서 100m 떨어져 있다고 혜택을 못 보거나 아니면은 뭐 10m 포함됐다고 혜택을 보거나 이게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주민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그 읍이나 구는 다 포함시키는 걸 그렇게 합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요. 자, 마지막에 제가 견딜 수 없게끔 옆에서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하면 사과할까. 2조 발표를 어거지로 듣겠습니다. 저희 2조 발표하겠습니다. 앞주에서 말씀하신 거와 다 같은 얘기인데 시설물 운영에 관한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주민협의체 외에 다른 감시단을 다른 동에서 만들어서 같이 함께 관리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요. 환경보건 조례 제정이 나왔는데 이게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강검진 이런 걸 아예 조례를 지정해서 뭐 부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30% 50% 지원 뭐 아니면 100m는 뭐 전원 뭐 500m는 30%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분석 팀? 자, 준비가 되셨으면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제안한 내용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포인트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같은 내용을 묶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및
지역 주민들이 시설 운영에 참여해야 된다. 소각장 주변 주민이 다수 포함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배출 현황 등을 공유하고 의정부 전동은 모든 동을 뜻하는 거예요. 전동에서 1, 2인 선정 운영까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전동에서 1, 2인 이는 거는 너무 구체적이니까 저거는 이런 거 빼고요. 빼는 게 좋겠죠.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될 테니까. 아니, 그 부분을 빼라는 거지. 그 줄 자체를. 의정부에서 운영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동도 빼도 될 것 같아요. 의정부 시민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정도. 그 다음에 환경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소각 처리 시 오염물질 최소화 및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저장이 아니라 저감할 수 있는 최신 설비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각장 굴뚝을 최대한 높일 것을, 그래서 요거는 소각장 굴뚝 높이는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환경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소각 연돌 높이를 최대한 높인다라든가 여기다가 그게 좋겠죠, 그죠? 워낙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아니 요 글씨에다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환경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소각 시설 연돌 높이를 최고로 최대한 높인다. 아니 지금 너무 긴장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환경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소각장 굴뚝 높이를 최대한 한다. 환경 오염물질 여기다 오염이라고 쓰죠.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소각장 굴뚝 높이를 최대화한다. 최대화 많이 맞나요? 최대한 높인다. 최대면 이걸 뚱뚱하게 만든다. 최대한 높인다. 저기가 이제 잠깐만요. 그 자일동은 이게 분지 형태로 돼 있어. 산에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 산 높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그래서 이 소리를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소각장 굴뚝 높이를 최대한 높인다. 이 정도면 의미는 통하죠? 자, 그다음에 지하화 등 경관 환경을 생각해서 건설한다. 시설을 지화하여 지상에 문화시설 등 랜드마크화한다. 이거 잘 된 거 같죠? 네. 잘 됐고요. 아까 지상낙원 이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보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것도 잘 된 거 같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환경과 보건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들이 현재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소각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소각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의견을 반영한다. 이것도 잘 됐네요. 악취 개선 및 대기질 수치 상시적 공개. 그 다음에 환경정보와 건강 체크 가능한 모바일 앱 운영. 이것도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소각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한다. 이것도 잘 됐죠? 그 다음에 종합 건강검진 유료 부분 전액 지원.
이거는 아까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이 있긴 있었죠. 근데 위에 없었나요? 그러면은 이것도 뭐 건강검진에 관한 건 여러분들이 얘기했으니까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무료화를 무료로 해야 돼. 조례 아니에요? 네? 그게 조례 아니에요? 조례 지정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조례 만들 때 저거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겠죠. 아직 우리가 조례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무료화라고 쓸까요? 사실은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라서 무료라는 말보다는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전액 제공, 전액 지원, 전액 지원이 낫겠다. 무료화 아니면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전액 지원. 전액 서비스가 좋을 것 같아요. 전액 서비스. 네. 그렇지. 지원은 네, 전액 서비스. 자 보세요. 정기적인 종합 건강검진과 전액 서비스. 이렇게. 정기적인 종합 건강검진 이렇게 나중에 문구는 한번 좀 볼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회축법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범위를 설정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회축법이 있는데 그 회축법에 의하면 방금 300m로 정해져 있긴 한데 그게 완전히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민지원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이나 이런 범위를 이렇게 좀 유연하게 바꿔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누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봐도 회축법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범위 책정. 주민지원 반경을 확대. 이거는 근데 이거는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거 문장을 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자율적 일대에 핵심적인 시선이 들었을 사람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좀 이렇게 그 300m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좀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고. 뭐라고 했어? 읽어봐. 왜냐면 자율동의 그 영역을 봤을 때 그 자율동 전체 영역보다 제가 성산지역에 사는데 그 들어선 입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사는 지역이 더 가깝거든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동으로 한정되는 거는 유명하다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영역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합시다. 이거를 확대라고 하는 거는 그 주체들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네, 시설 주변 주민 피해 반경을 조정할 수 있다. 그 조정 정도로. 그렇지만 그 의사결정의 주도권은 그 지역에 핵심적으로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
대답한 거예요. 이렇게 바꾸세요. 시설 주변 주민 피해 반경 조정 가능. 이렇게 조정 아니 조정한다. 조정할 수 있다. 아니야. 조정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조정할 수 있다 정도로 합시다. 조정할 수 있다. 자, 아니라니까. 그거는 나중에 주민지원 협의회에서 논의를.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세요. 운영진.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용에 들어갈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 투표를 하는 거는 내용을 작성할 때 무엇을 우선해서 작성하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지 나머지가 의미 없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도 그것은 시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돼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거 지워 이거. 네, 이거 지우세요. 이거. 헷갈리지 마요. 네. 자, 그러면 요 알맹이를 빼고 보기 좋게, 네, 이렇게 됐네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뒤에서 보이세요? 읽어 드릴게요. 주민지원협의회 및 지역 주민들이 시설 운영에 참여. 그 다음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 그 다음에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 이렇게 바꾸세요. 그 다음에 지하화 등 경관 환경을 고려한 건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만 하면 뭐해. 고려한 건설. 그 다음에 환경과 보건에 대한 조례 제정. 똑 떨어지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의견 반영. 네. 그 다음에 소각장을, 이건 이제 정보 제공에 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각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각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철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건강검진 서비스 전액 지원. 건강검진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을 전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주변 주민 피해 반경 조정. 조정할 수 있다라니까 가능이지 이게. 네. 조정할 수 있다. 이거 그냥 이대로 일단 내비둡시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8가지 중에 8가지 모두 중요한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우선시대, 예산을 투입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투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이 뭐지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당 저 다 8가지 다 중요해요. 2가지씩 정합니다. 2가지씩. 한 사람당 몇 가지요? 2가지. 자, 이거 진행해 주세요. 지금 이거 얘기를 찍어요. 하나 찍고 거죠? 이번이 주민 공개의 지역체 및 지역 사람들의 시설 운영. 네, 이거 투표 진행해 주세요. 이번이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마음에 헷갈리죠? 그 2가지 정하려니까. 세 번째가 마음을 정하신 거죠? 아시아와 경관 환경을. 방법 알려주세요. 몇 번째인데? 네 번째가 환경과 물질을 정하는 거죠? 예, 이번에는 투표를 2개를 선택하시는 투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연습부터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지금 갖고 계신 이제 투표기를 한번 보시면 1번부터, 자, 투표의 지문이 1번부터 5번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게 누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2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저는 등산과 배드민턴을 좋아하면 1번, 3번을 차례대로 누르고 그 다음에 OK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고 계신 화면에 숫자가 찍히고 OK까지 떠 있는 것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접수가 되고요. 투표하시는 시간은 저 위에 있는 저 시간 카운트 안에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각이 바뀌어서 바꾸고 싶으시면 시간 안에 다시 한번 두 개를 선택하셔서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1번, 3번 선택했다가 1, 2로 바꾸고 싶은데 1번은 아까 눌렀으니 2만 누른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2번 누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시간이 가고 있죠?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시작! 두 개 누르고 오케이 눌러야 돼. 그래서 두 개를 누르고 오케이. 너무 잘하잖아. 반드시 키패드에 OK가 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연습이라 현재 세 사람 번호 불러요. 예, 49분이 계신데 다 투표가 여기에 입력되는 걸 저희가 확인해야 됩니다. 당 23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땡. 시간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선택을 하시면 전체 합이 200%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투표가 진행됐고요. 투표 혹시 못 누르신 분 제가 한번 체크를 할게요. 없죠? 아, 저쪽에 지금 더하기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시간을 죄송합니다. 명이 근데 있대요. 한 명이 지금 48명 맞아요? 예, 48명. 예. 예, 그러면 지금 투표 다 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인원 체크 한 명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투표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에 오류가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화면 나왔네요, 이제.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다시 한번 1번부터 말씀드릴게요. 투표 방식은 방금 연습하신 거랑 같습니다. 1번, 주민지원협의체 및 지역 주민들이 시설 운영에 참여한다. 2번,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 3번, 지하화 등 경관 환경을